예, 중국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차이나 TV가 이제 금요일 코너가 정상화가 됐네요. 아하. 그동안 이제 중국 가 계셔가지고 화상으로 좀 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줄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슈가 이제 우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우주 굴기.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40회 이상 로켓 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게 뭐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꽤 의미 있는 숫자라고요. 네.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 중국 우주 산업, 우주 굴기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는 뉴스를 많이 안 들어주는데. 네. 그래서 이 이슈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있었고 관심을 또 많으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또 중국 우주 산업, 우주 항공 분야에서 또 대표주들 또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제 우주 굴기는 특집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뭐 질문하셨다시피 연간 로켓 발사 횟수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2007년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로켓 발사 부분에 있어서 매년 한 평균 한 10회 정도였는데 이게 좀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 18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5년간 이제 중국이 이 발사한 좀 우주 로켓 횟수가 한 150회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발사를 했는데 좀 비교를 좀 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34회, 그다음 중국이 38회 이때부터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죠. 2019년대도 중국이 32회로 이제 미국이 한 21번 정도 쏘았으니까 더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중국이 이제 추월하기 시작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 제가 작년에도 우주 이제 산업 하나 종목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2021년도 중국이 목표를 한 40회 정도 잡았는데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한 총 55회.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한 48회까지 했는데 기업들이 민간에서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55회 정도 로켓 발사를 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정부가 한 40회 정도 하겠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에서 이제 박차를 가겠다, 뭐 선두를 달리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목표를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목소리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주 발사뿐만 아니라 뭐 선조, 우주선 두 척도 지금 이제 포함해서 유인 뭐 우주선 한 6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티엔공이라는 이제 우주 정거장 부분들이 아마 2025년도가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이슈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우주 산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이제 이제 중국 주도의 이제 우주 정거장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를 향한 로켓 발사 연간 횟수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우주 정거장은 지금 그러면 건설 막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데 또 달 연구 기지를 2027년까지 건설하겠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꽤 당긴 거라는 8년 정도를 네. 앞당긴 목표죠. 이것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관련 프로젝트를 승인을 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달 남극 탐사, 그다음에 국제 달 연구 기지인데 건설을 이제 포함해서 4단계 탐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단계별을 좀 보시면 이제 1단계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진행 중이죠. 그 창어 지금 4호와 5호를 통해서 달 표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해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팁 시간에 이제 지금 용어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뭐 창어도 나오고 그걸 좀 정리를 오늘 싹 제가 해드릴 겁니다. 쉽게. 일단 그 창어 이제 1단계에서는 창어 이제 7호, 뭐 6호, 8호를 이제 발사해서 이제 수행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지금 5호가 갔는데 5호가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발사가 되고 12월 달에 이제
달 표면에서 이제 뭐 우리가 중국의 로봇파라고 드릴 그때 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2m 깊이로 토양 채취를 했고 토양 표본 한 2km 정도를 횟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고 요걸 이제 더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2단계가 이제 창호 7호를 발사를 통해서요. 2024년이죠. 전후를 해서 달 탐사 업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극도 보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 창호 7호에는 이제 궤도선 뭐 착륙기, 그다음에 비행 탐사선, 뭐 순시선 이렇게 5개 부분으로 구성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단계가 이제 창호 6호입니다. 이게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반송하는 임무 수행을 하는 거고요. 4단계가 이제 창호 8호가 이제 달 표면에 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말 무인 연구 기지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2027년도까지 발사하는 게 목표.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원래 이제 뭐 2035년도에서 2027년이니까 8년 앞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도 긴밀히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좀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 표면의 토양들을 2kg이나 채취해서 이게 막 이렇게 허가도 안 받고 채취도 되는 겁니까? 그때 이 사진이 막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파라고 이 드릴을 네. 이용해서 로봇이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약 한 원래 목표는 한 2.5에서 한 예. 4kg였는데 제가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샘플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우주 굴기에 나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으로 사실 좀 맞습니다. 판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사 중심에서 최근에 보면 민간 우주선도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네, 중국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도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중 간의 우주 패권 전쟁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민간 주도죠. 네. 예. 중국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하는 거고 또 이제 민간도 결코 요즘 중국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또 소개드리기도 하고요. 미중 패권 부분에서 이제 우주 산업으로 확대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미중 기술 패권에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이제 뭐 두 나라 간의 이제 패권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이제 미국이 뭐 지금 이제 최대 우주 실험실이라고 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죠. 이 기한을 원래 2024년도가 이제 끝인데 이것은 6년도 연장을 2030년도까지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올해 지금 이제 우주 정거장, 독자 우주 정거장의 티엔궁이라는 이걸 견제하는 것이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견제하기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주 활동을 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 미국의 국제 우주 정거장이 끝나면 이제 중국이 유일하게 있는 우주 정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이 중국의 지금 우주 산업을 보는 뭐 여러 가지의 성장 굴기를 보는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유인 우주선뿐만 아니라 달 탐사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베이도어란 인공위성, 그 다음에 통신위성,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우주 영역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지금 기술에 이제 반격할 분야로서 우주항공 산업으로 좀 뜨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중국의 지금 국가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우주항공 분야에 지금 인력이 한 50만 명 이상 종사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천인격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우주 관련된 중국인들 중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끌어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심상치 않게 미국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을 한번 미중 간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 한 비교를 좀 해보면요. 네. 우주 개발의 부분에서 지금 중국은 2020년도 이제 정부 예산 측면에서 한 88억 한 5천만 달러, 약 한 10조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근데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정부 투자를 한 지금 14조 한 4천억 우리 원화로 지금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도 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10조 정도 보고 그러니까 합쳐서 한 24, 5조 정도가 지금 이제 뭐 우주 지금 개발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미국이 지금 이제 나사에서 올해 지금 2022년도 지금 보면 한 248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한 29조 5천억.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차이가 그전에는 좀 많이 나는데 지금 서서히 지금 중국이 예산, 인적 자원의 부분에서 지금 미국을 거의 지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우주 산업, 우주 항공 분야에서의 패권 전쟁은 더 이제 뭐 깊게 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우주 산업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프로젝트에서의 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산업이나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 어디에 투자할 만한 얘기도 뒷부분에 할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그 사실은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가는 데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네. 그 스푸트니크라고요. 스푸트니크 샷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긴장하면서 우주 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거기서 굴게 참여한 건데 중국의 우주 산업 기술력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많은 비교를 하시죠. 도대체 중국이 이게 러시아가 과거에 구소련이죠.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 미국과 러시아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의미가 있는 게 2021년도가 일단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가장 원년입니다. 일단 원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앞에서 잠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조 13호가 발사를 해서 이제 3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제 3개월간 비행 기간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킹,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우주 정거장 핵심 모듈 도킹도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3호도 이제 했는데 13호 같은 경우는 우주정 6개월 정도 지금 체류를 한다는 거죠.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중국의 우주 산업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을 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차근차근 가고 있다는 형국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평가가 지금 뭐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만 해도 무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 러시아 다음에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국이 이제 그 러시아를 추월했고, 이제 미국에 앞서 미국에 좀 근접하고 있다. 역시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작년에 이제 한국의 이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면요. 우주산업 부분에서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이 85로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때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또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실 1990년도에 미국이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면서 중국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을 배제시켰죠. 아, 그래? 그럼 나도 스스로 할 거야. 그게 30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리를 나겠다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 구소련 기술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1960년도죠. 소련 그다음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미사일 그때 똥풍 1호 최초 개발을 했고, 근데 러시아와 협력이 또 무산되고 또 스스로 해서 자체 개발한 똥풍 이제 2호도 발사를 했고, 좀 이제 잠시 리뷰를 하면 64년도에 원자탄, 67년도에 수소탄, 그다음에 1970년대 인공위성 첫 발사를 또 했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유인 우주선, 그다음에 2004년도가 또 중요한 연도인데 이 달 착륙 계획,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장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무인 달 착륙, 그다음에 유인 달 착륙, 우주선, 달 기지, 이런 이 장어 공정 프로젝트를 본격화했고,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이죠. 자, 기업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중국 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대표 6대 우주 산업 테마주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상하이하고 선전하고 좀 세 개씩 골고루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우주 항공 산업을 이해할 때는 두 개의 국영 기업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 황청과기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황청과공. 제가 작년 4월인가 기억하는데, 황청과기는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기회사를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중국 우주 산업 관점에서 두 개 섹터를 보실 때 두 개 기업을 반드시 기억해라. 황청과기랑 황청과공. 황청과기는 우주 발사체, 미사일 이런 우주 항공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면, 황청과공은 우주 분야 플러스 무기 개발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황청과기에 오늘 주제에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6개 산업 테마주를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황천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증시에 있죠. 국방,
방산 우주 장비 업체고요. 그죠? 제가 지금 코드 번호랑 지금 상하이 표시를 해뒀고요. 상하이에 있습니다. 황천가기가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개발 또 하는 전에 말씀드렸던 과기고요. 항천전자가 제가 오늘 소개드릴 우주전자 네. 제조업체입니다.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천전기가 있죠. 항공부품 R&D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항천발전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발전 설비, 그죠? 심천에 있습니다. 심천이 상장된 기업이고요. 항공통신 시스템 단말기 업체고요. 그다음에 항천공정, 로켓 액체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로켓 동력 장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 항천이 붙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천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항텐이라고 하는데 우주항공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다 항천이 나왔다고 다 우주항공은 아니고요. 이 항천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눠진다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주항공,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 거는 비행기를 항공산업, 네. 세 번째는 군수산업.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된 이 테마주를 6개를 지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민영기업도 제가 혹시 뭐 간단히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네. 뜨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많지만 한 기업만 소개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가 베이징에 있는 제가 베이징에 있는 기업 민영기업들 한 5개 기업 정도 그다음에 시안도 우주항공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중국의 시안인데 하나 가져왔고요. 베이징 5개 기업 중에서 우리가 처음 보실 게 베이징 이 싱지 롱야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도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반 로켓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기술 개발이라든지 로켓, 기타 우주선의 설계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그 밖에 뭐 보시면 뭐 항천 홍투, 중커 싱투 이 하나하나 회사마다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기업들이고 지금 이제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정보 주도를 하지만 최근에 민영 우주 기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중국도요. 예. 우주 항공 기업 전체 수를 한번 봤을 때 이 민영 기업 수가 거의 이제 60, 70%를 넘어가고 있다. 비중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영 기업 섹터를 또 오늘 같이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천이라는 단어가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할 줄 아셨던 거죠. 미리 네. 이제 제 마음을 이제 읽고 계십니다. 항티엔? 답변은 항공우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항공도 있고 우주도 있는 게 항천이라는 의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승창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네, 주제 볼게요. 이제 오늘 쭉 이제 우주항공 얘기, 우주글그 얘기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예, 중국 우주 산업을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뭐 탱궁도 나왔고 창정도 나왔고 이런 그렇죠. 주요 용어를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팁, 우주 산업 관련 이제 이 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중국 이제 이런 우주항공산 기사를 보실 때 이 개념만 아시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나오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우주 산업 좀 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띄엄띄엄 보거든요. 네. 자, 일단 중국에서 이제 항공산업인데 동방홍이란 이게 나오면 네. 이게 중국이 최초의 인공우성을 중국에서는 동방홍이라 합니다. 지금 단어 하나마다 중국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 중국의 이 의미를 부여한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건데 동방홍이라는 게 중국이 최초로 띄운 인공위성을 동방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왔습니다. 마오쩌둥을 찬양. 그래서 이제 그게 동방홍이고요. 두 번째 선조라는 말이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선조 12호, 13호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선조가 결국 유인 우주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무인 우주선도 선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유인 우주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조 나오면 유인 우주선을 선조로 한다. 그럼 선조가 무슨 뜻이냐? 과거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선조입니다. 선조로 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티엔조우란 말을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주 화물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화물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배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그래서 우주 화물선을 이제 티엔조우 나오면 우주 화물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티엔허라는 게 있는데 티엔허가 무슨 뜻이냐면 우주 정거장 핵심 모듈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티엔허란 말은
중국 역사 남북조 시대 때 이 북조 남북조니까 북조 시대 때 사용했던 연호를 태영허라고 합니다. 거기서 따온 게 태영허다. 다 의미를 하나하나 붙였네요. 네네.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해야 되겠죠. 네. 2022년도 많이 여러분이 듣게 되실 중국의 우주정거장. 이게 바로 티엔공이라는 겁니다. 텐공. 예, 중국에서 한편 우주의 만리장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텐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텐공 오래 많이 듣게 될 용어 중에 하나고 이 창정이라는 6번 창정이라는 말 듣게 되실 텐데 이게 우주 화물선 이 텐조 아까 말씀드렸던 텐조를 운반할 로켓을 이야기합니다. 예, 창정이라는 게 그래서 창정이란 말은 또 중국 뭐 이 공산당이 이제 승리의 기반이 됐던 대장정 그게 모티브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다 공산당이. 그래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창정이라는 개념이고요. 7번 창어 이게 무인 달 탐사선입니다. 창어는 중국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달에 산다는 중국 전설 속의 선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8번 까오펀 같은 경우가 이제 고해상도 인공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9번이 이제 태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묻다라는 뜻인데 화성 탐사선을 중국에서는 태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섞여서 이야기하니까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10번 이게 지금 이것도 주롱호도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첫 화성차 한데 화성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달 탐사할 때 직접 움직이는 화성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롱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시면 중국 신화에 나와 있는 화신을 주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온 거고요. 위투 같은 경우는 탐사 로봇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종목 시간에도 또 소개를 해드릴 이 베이도라는 위성항법 시스템 중국 자체적인 이 GPS 시스템인데 그 베이도 같은 경우도 북두칠성 베이도 많이 들어보면 그게 북두칠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개념을 쭉 숙지하시면 이제 기사 보실 때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와, 이런 그 우주 산업의 우주선이나 화물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뭐 선저우, 텐저우 많이 듣는데요. 그 의미까지 이렇게 짚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박승찬 교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정리를 딱 한다고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 자, 중국 우주 산업, 우주 굴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화성도 이제 결국 미국 들어오고 이제 화성까지 이제 벌써 가는 거군요. 중국 네. 달을 넘어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천전자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황천과기를 제가 소개를 했다 네.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단 황천전자 말씀드리는데요. 상하이에 등록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가 600879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황천시대전자 기술 주식회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이 황천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천과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자회사입니다. 출발할 때 전자 제어, 전자 감시 등 첨단 제품 제조사인데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시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지금은 약간 저평가된 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지금 높게 좀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한 뭐 214억 한 5,500만 yuan,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이 좀 넘는 시총을 갖고 있고요. 뭐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뭐 한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고 3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2%를 증가한 기업입니다. 지금 계열사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황천과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황천과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이 모회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뷰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황천과기가 이제 뭐 9개 지금 상장된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8개 대형 항공우주 관련 연구원을 갖고 있고,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자회사인데 상장된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 황천전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슨 난수표 같습니다. 지금 안 보여서 지금 다시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황천시대전자기술 600879 황천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 투자 포인트로도 잡고 있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위성 항법 시스템 부분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 애널들 입장에서도 높게 좀 평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부 좀 사업 영역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센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동 추적 시스템, 데이터 수집, 전송 이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위성 통신 시스템, 위성 항법, 위성 항법이라는 데 좀 우리가 점을 좀 찍고요. 그다음에 탑재 로켓, 우주선, 그다음에 위성 통신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유인 우주선, 달 탐사,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달 탐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부각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이제 무인기, 그다음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항천가기 작년에 말씀도 드렸는데 항천가기가 유인 달 탐사 분야에서는 중국의 최고인데 항천가기가 중국의 최고라고 달 탐사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황천전자가 됩니다. 왜? 황천전자가 바로 이 지금 GPS, 중국판 GPS 위성 항법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판 GPS 베이도가 아까 북두칠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이제 기업이 으로서는 가장 중심에 있고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항천과기의 자회사군요. 네. 네, 자회사고 9개 상장된 기업 중에서 중요한 특히 이 위성 항법 네. 시스템 부분에서는 숨어 있는 이 기업에 다 서포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우주 기업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항천과기는 관심주이고, 네, 그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하셨기 때문에 상장된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항천전자를 오늘 말씀하고 네, 계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투자해볼 만한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좀 더 구체적인 포인트하고 성장성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여러 있지만 그냥 좀 하나 핵심만 위성 항법 서비스 오늘 어떻게 보면 중국 우주 굴기의 특집 시간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죠? 그래서 위성 항법 서비스 시장의 강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2020년도까지 총 베이도 총 한 35기 이상을 발사를 좀 했죠. 그래서 이게 처음 했을 때도 2012년도에서 세계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GPS 하는구나라고 이제 많이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심이 있는 게 항천전자다. 근데 여러분 위성 서비스 시장, 위성 이제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나눠집니다. 크게 카테고리가 첫 번째 위성 통신, 그다음 두 번째가 위성 항법, 그다음 세 번째가 위성 원격 탐지 이 세 가지 기술인데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인 위성 통신과 위성 항법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항천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020년 중국 위성 그다음에 항법, 위치 서비스부 총 생산액이 우리 돈으로 7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전년 대비 한 17%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 지금 항천전자가 제일 잘하는 위성 항법 이 응용 서비스 분야가 전체 시장에서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항천전자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항천전자가 이제 위성 항법의 기술 R&D라든가 그다음에 응용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칩, 그다음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다음 항법 데이터, 단말 장치, 기반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항천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도 이제 위성 항법 좀 주변의 경쟁자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위성 항법 및 위치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기업을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니까 중국 내만 해도 한 14,000개 기업이 있고요. 예. 종사자 수만 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관련성 있는 기업만 다 따진다라면 중국에 상장된 기업이 약 한 8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장 가능성 가장 높게 보는 게 바로 이 항천전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중국 우주굴기 산업 이야기하면서 항천가기, 그다음에 항천전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또 종목을 보실 때 하나의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중국의 우주산업, 우주굴기와 관련된 현황하고요. 관심 기업으로 지난번 항천과기에 이어서 계열사인 항천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